당뇨는 그냥 방치하면 암보다도 사망률이 높은 위험한 질환인데요.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이상이다. 그러면 약 없이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무서운 당뇨를 예방하려면 3가지 음식이 중요한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우리나라 30대 이상 성인 기준으로 6명 중에 1명이 당뇨를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당뇨 전 단계까지 포함하면 10명 중에 4명이 당뇨 환자예요. 당뇨 대란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죠. 당뇨는 혈당이 소변으로 빠져나온다 이렇게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원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작용해서 피 속에 있는 혈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생긴 게 바로 당뇨인 거예요.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요. 췌장이 점점 지쳐가면서 인슐린의 분비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당뇨병, 암보다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라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암이라고 하면 죽을 병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모든 암을 평균 냈을 때 5년 평균 상대 생존율은 약 7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암을 진단받은 사람들 중에서 70%는 5년 이상을 산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당뇨가 잘 관리되지 않아서 말기 신부전이 온 사람들의 5년 상대 생존율은 39%고요. 당뇨 때문에 발이 썩어서 발을 절단한 사람들의 5년 생존율은 41%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당뇨의 경우에는 암보다 생존율이 거의 절반 정도로 낮다. 이렇게 위험한 병이라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되면 혈액이 염증성으로 바뀌고 끈적끈적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혈관벽이 손상되는데요. 특히 아주 얇은 미세한 혈관부터 먼저 손상됩니다. 이렇게 얇은 혈관들 어디에 많을까요? 눈이라던가 신경, 콩팥처럼 아주 예민한 장기들에는 정말 미세한 혈관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당뇨가 제대로 조절되지 않으면 눈이 나빠지고 손 발끝이 저리고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합병증이 생기는 거죠. 당뇨가 더 진행되면 큰 혈관들도 손상을 입는데요. 대표적으로 심장혈관 아니면 뇌혈관입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생기면 죽고 사는 것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혈당이 높은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걸 개선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면서 사망까지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무서운 당뇨, 왜 현대인들한테 더 많이 생기고 있는 걸까요? 현대인들이 음식을 더 많이 먹어서 생기는 걸까요? 그건 아닌데요. 사실 먹는 양만 놓고 보면 옛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먹었습니다. 이건 조선시대의 밥상 사진인데요. 이 밥그릇 크기를 보시면 요즘 우리가 먹는 것보다 훨씬 양이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대부분 다 말랐고 현대인들은 비만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이건 왜 그러는 걸까요? 그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량은 높고 영양은 낮은 가공식품을 많이 먹기 때문이에요. 또 불규칙한 생활습관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점점 생기고 식욕도 요동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운동량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3가지 이유 때문에 비만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당뇨 환자들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한테 당뇨가 점점 많이 생기는 이유는 음식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안 좋은 음식, 불규칙한 생활습관, 운동 부족 이 3가지 이유 때문인 겁니다. 췌장이나 소화기관이 회복되려면 최소한 12시간은 공복을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생활습관이 워낙 불규칙하기 때문에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간식이나 식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췌장도 쉬지 못하고 인슐린을 끊임없이 분비하게 됩니다.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니까 췌장이 점점 지치게 되고요. 또 혈당이 떨어질 틈이 없이 계속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이랑 혈당 둘 다 높은 상태로 만성적으로 유지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 인슐린이 높은 상황에 적응해버리고요. 인슐린이 나오더라도 여기에 충분히 반응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당뇨의 시작이에요.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당뇨를 훨씬 더 조심해야 되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췌장 크기는 서양인들에 비해서 12% 작다고 하고요. 인슐린을 분비하는 능력은 36%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랑 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생활 습관으로 살아도 한국인들은 당뇨에 걸릴 위험이 훨씬 높은 거예요.
원래 우리 혈당 측정하면 어떻게 한다고 알고 계시나요? 얇은 바늘로 손끝을 따서 여기에 피 한 방울을 내고 이걸 이용해서 혈당을 측정하는 모습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게 새로 개발이 됐습니다. 팔 뒤에다가 동전 모양의 패치를 붙여놓으면요, 24시간 혈당을 모니터링하면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건 연속 혈당 측정기로 확인한 혈당 그래프인데요, 췌장 기능이 정상이라면 혈당이 이 그래프처럼 나와야 됩니다. 공복 혈당이 100 아래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요, 식사를 하더라도 혈당이 너무 높이 치솟지 않아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혈당 그래프가 평탄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췌장이 점점 지치면 그래프가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요, 공복 혈당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지만 식사를 하게 되면 혈당이 한 번씩 치솟게 됩니다.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불러요. 음식을 먹은 다음에 인슐린이 바로바로 분비되는 능력이 좀 떨어진 거고요, 또 이렇게 나온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파이크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더 진행되면 혈당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밥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도 혈당이 충분히 낮지 않고요, 식사라도 하게 되면 혈당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면 당뇨 전 단계라고 불러요. 그러면 평소에는 혈당이 정상인데 음식만 먹으면 튀어오르는 혈당 스파이크, 이건 정상인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혈당이 한 번씩 팍팍 튀어오를 때마다 혈관 내피는 손상을 입게 되고요, 또 췌장도 점점 지쳐가면서 2형 당뇨의 위험이 점점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혈당 스파이크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건 당뇨로 가는 첫 발걸음을 뗀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당뇨 전 단계까지 진행되셨다, 이거는 당뇨병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당뇨 전 단계인 상황에서 혈당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70%의 확률로 5년 내에 당뇨에 걸린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건강검진을 했어요. 그런데 의사가 와서 당신은 5년 이내에 암에 걸릴 확률이 70%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암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을 하겠죠. 이게 상식적인 반응일 거예요. 그런데 유독 당뇨 전 단계인 사람들은 이 상황을 좀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교정, 운동 같은 노력들을 소홀히 하고요, 기어코 당뇨병을 만들어서 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당뇨가 진단되어서 약을 드셔야 하는 환자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요, 당뇨약을 한번 시작하면 평생 복용해야 된다고 하는데 혹시 약을 조금 더 미룰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당뇨약은 평생 먹어야 되는 걸까요? 바꿔 말하자면 당뇨는 완치가 가능한 걸까요? 당뇨를 완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시간입니다. 이건 당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몸의 혈당과 췌장 기능,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만 이해하면 당뇨가 완치될 수 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대부분의 당뇨는 비만에서 출발하는데요, 비만이 지속되면 지방세포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프에서 파란색 선이죠.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니까 여기에 맞춰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도 점점 높아져요. 여기서부터 췌장은 조금씩 지쳐가고 있는 겁니다. 인슐린을 계속 많이 만들다가 췌장이 지쳐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전당뇨 상태가 발생해요. 보시면 파란 선과 빨간 선이 계속 같이 올라가다가 췌장이 지치면서 빨간 선은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때부터는 식후 혈당이나 공복 혈당도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 전당뇨 상태까지는 당뇨 약을 먹지 않고도 노력만 잘한다면 다시 이전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 노력은 식습관 조절, 체중 감량, 그리고 운동인데요, 이건 조금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여기서 더 진행하게 되면요,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인슐린 양이 우리 몸이 요구하는 양보다 훨씬 적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당뇨병으로 진단받게 되고요, 이 상태는 췌장이 이미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수를 쓰더라도 이전으로 돌릴 수는 없어요. 쉽게 말하면 췌장이 이미 불타버린 상태인 겁니다. 평생 당뇨약을 먹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당뇨 치료의 골든타임에 대한 연구를 하나 소개해 볼게요. 이 연구는 2형 당뇨를 진단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이 사람들에게 식단 조절, 체중 감량, 운동을 해서 과연 췌장의 인슐린 분비능이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를 비교 분석한 겁니다. 그랬더니 일부 사람들은 췌장의 기능이 돌아왔고요, 다른 사람들은 기능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였을까요? 바로 당뇨를 진단받은 다음에 경과된 시간입니다. 췌장 기능이 돌아온 사람들의 평균 당뇨 유병 기간은 2.7년이었어요. 반면에 췌장 기능이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의 평균 유병 기간은 3.8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1년 정도의 차이가 췌장 기능을 돌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일단 췌장이 불타버리면 절대로 다시 돌릴 수 없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빨리 식습관 개선, 체중 감량, 운동 이런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이 3가지 팁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혹시 주변에 혈당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는 첫 번째 음식, 바로 통곡물이에요. 통곡물에는 식이섬유가 정말 많이 들어있어서 음식의 흡수 속도를 늦추기도 하고요. 또 포만감을 높여서 먹는 양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이나 항산화 물질도 풍부해서 인슐린 분비능을 개선시키고 혈관 염증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통곡물의 효과에 대해서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이 19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연구가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통곡물 섭취량과 2형 당뇨의 발생 위험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 그래프예요. 가로축은 하루에 통곡물을 몇 번 섭취했는지, 세로축은 2형 당뇨에 걸릴 위험이에요. 보시면 통곡물 섭취량이 늘어날수록 당뇨에 걸릴 위험이 줄어들죠. 특히 이 연구에서는 하루에 통곡물을 2회 섭취하는 사람들의 경우 2형 당뇨에 걸릴 위험이 29% 낮더라,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여기서 통곡물이란 오트밀, 현미밥, 통밀빵 같은 걸 의미하니까요. 평소에 드시는 밥이나 빵을 이러한 통곡물 제품으로 대체해 주신다면 혈당을 관리하는데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당뇨를 예방하는 두 번째 식품, 바로 녹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청경채, 상추 같은 게 있겠죠. 녹색 채소도 마찬가지로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또 혈당 지수가 낮기 때문에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아요. 또한 녹색 채소에는 루테인이나 제아잔틴 같은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어서요. 우리 췌장을 항산화 스트레스에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녹색 채소가 당뇨를 예방하는 효과에 대해서 영국의 연구팀이 22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메타분석 연구가 있어요. 이 연구에서는 과일이나 채소의 섭취량과 2형 당뇨의 발생 위험을 비교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녹색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2형 당뇨에 걸릴 위험이 14% 낮아진다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권장하는 섭취 횟수는 하루 한 번이에요.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마지막 음식, 바로 견과류예요. 견과류는 탄수화물 함량이 낮고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세포막을 건강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인슐린 감수성도 높아져서 혈당을 세포 안으로 더 잘 가지고 올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당뇨를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는 마그네슘의 함량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견과류가 당뇨를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미국 연구팀이 8만 명을 대상으로 한 널스 스터디라는 연구가 있어요. 이 연구에 따르면 견과류를 한 번에 30g씩 일주일에 5번 이상 섭취하면요, 2형 당뇨에 걸릴 위험이 27% 낮아진다고 합니다. 또 중국 연구팀이 6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상하이 우먼스 헬스 스터디라는 연구도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땅콩을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들의 경우 2형 당뇨의 발생 위험이 낮아진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하지만 견과류의 당뇨 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반대되는 연구 결과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확실히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견과류 같은 경우는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지 말고 하루 권장량 한 줌 정도만 꾸준히 드셔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없애는 첫 번째 습관, 바로 식사 순서를 바꾸는 거꾸로 식사법이에요. 우리 보통 식사할 때의 순서가 어떻게 되죠? 밥, 국, 반찬 순서로 먹잖아요. 이렇게 먹는 순서를 거꾸로 뒤집기만 해도 당뇨라던가 비만,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이걸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부르는데요. 한식으로 예를 들자면 나물 반찬을 먼저 충분히 먹고요. 그 다음에 생선이나 고기 반찬을 먹고요. 마지막으로 밥을 먹는 겁니다. 이렇게 식사 순서를 바꾸게 되면 음식물이 소화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돼요. 자연스럽게 포만감은 올라가고 전체 식사량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식사 순서를 바꾸면 인크레틴 그리고 인슐린처럼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분비도 촉진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2016년에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요, 이렇게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체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혈당을 낮추는 습관 두 번째, 바로 체중 감량이에요.
우리 몸속에 지방세포가 많으면 이 세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미세한 혈관들이 점점 많이 자라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얇은 혈관들은 혈액순환이 아무래도 잘 안 될 거고 주변이 염증 상태로 변하게 될 겁니다. 또 지방세포가 많으면 그 자체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몸에 지방이 많으면 그 자체로 당뇨에 걸릴 위험이 쑥쑥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체중만 감량하면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걸까요? 체중을 적절히 감량하는 것만으로도 당뇨를 거의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유럽의 연구팀이 총 8개국에서 2,300명의 전당뇨 환자를 모아서 진행했던 연구가 있었어요. 이 연구에서는 당뇨 전 단계를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요. 일주일에 150분씩 중강도 운동 그리고 저지방 식사를 해서 체중을 감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당뇨로 진행됐는지를 확인한 거예요. 그 결과 초반 2개월 동안 10kg을 감량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뒤에 3년 동안 96%가 당뇨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체중을 감량하는 것만으로도 당뇨를 거의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당뇨는 진단받지 않았지만 혈당이 높다 이런 분들은 체중 감량에 목숨을 거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운동인데요. 운동 당연히 하면 좋겠죠. 그런데 격한 운동뿐만 아니라 식사 후에 잠깐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2016년에 호주에서 시행된 연구가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당뇨 환자 24명을 3그룹으로 나누어서 비교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완전히 앉아서 생활을 했고요. 두 번째 사람들은 30분에 한 번씩 걷거나 일어나는 등의 가벼운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은 스쿼트나 계단 오르기처럼 약간의 저항성 운동을 했어요.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식후 혈당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측정했는데요. 이 그래프가 연구 결과입니다. 보시면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거나 걷는 등의 가벼운 활동을 한 사람들의 경우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식후 혈당이 39%까지 낮아지는 효과가 확인됐어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걷는 것처럼 가벼운 운동을 한 사람들, 그리고 계단을 오르거나 스쿼트를 하는 것처럼 저항성 운동을 한 사람들, 이 두 그룹에서 식후 혈당이 떨어진 정도가 비슷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가볍게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스쿼트를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긴 직장인분들 헬스장까지 가서 격한 운동을 하면 좋지만요. 그게 어렵다면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서 가볍게 걸어주기만 해도 혈당을 조절하는 데 정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흔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3대 만성질환 세트라고 불러요. 이 질환들은 하나가 생기면 다른 것도 따라서 올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 중에서도 당뇨를 진단받게 되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의 범위도 엄청 줄어들게 되고요. 또 하루에 몇 번씩 손가락 끝을 찔러서 혈당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삶의 질이 정말 엄청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만약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혈당이 조금 높다 이런 분들은 오늘 제가 설명드린 식습관 조절, 체중 감량, 운동 이 3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이 당뇨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있는 힘껏 노력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